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유가를 조금 방향성을 짚어봐야 돼요. 유가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차트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오펙이 40만 배럴 증산을 유지하고 원유 재고 하락 발표에 따른 유가가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산유국들이 오일을 조금 더 증산을 많이 해서 유가를 좀 잡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산유국들이 모르겠고 유가가 비싼 거는 나는 모르겠고 증산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는 전쟁 난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유가를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제일 믿고 있는 거는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의 최고 무기는 원유입니다. 원유고 자원이죠.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 4위예요. 수출이 4위고 그리고 천연가스는 1위에 전 세계 OECD 11위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시장이 지금 현재 최고로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경제 제재, 경제제가 들어간다면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를 할 때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크게 지장이 없는 이란 같은 크게 지장이 없는 나라에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1위의 거대한 선진국에다가 제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6등급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6등급이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금을 팔고 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6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좀 우리나라 좀 억울한 거는 맞아요. 러시아는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6등급 하향이면 우리나라 그때 IMF 터졌을 때 6등급이면 너무나도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인데 현재 6등급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IMF까지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되는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까지 가야 되는 현 상황이 오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출렁출렁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것을 우리가 읽어가면 지금 현재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을 늘릴 생각이 없고 그리고 셰일 혁명이 일어났던 시절에 봤던 그런 치킨 게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절대 빈약하고요.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앞으로 현재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든 시장, 지금 현재 큰 시장이가 은행가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 오일은 지금 상승폭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150불까지도 얘기하고 160불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원유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려면 유가와 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 달러는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는 시장이 좋을 때 상승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기초를 해서 경기가 좋으니 수요가 많을 것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달러와 오일은 달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일은 완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달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달러의 상승은 시장의 악화를 얘기하고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 원자재 상승은 시장이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장은 어렵고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이유가 요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재 상승과 원자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침체되고 될 것 같은 현안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책에서는 읽어봤지 현실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상승은 계속 올라가고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스닥을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여러분 나스닥은 현재 하락 방향으로 지금 현재 꺾였습니다. 방향성은 하락으로 꺾였습니다. 장기 이평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현재 단기 반등을 볼 수 있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패드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0.25bp까지는 25bp에 대한 상승폭을 베이비 스텝으로 밟고 올라간다면 경제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이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이 원유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매우 악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보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바닥 매수를 본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은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충분히 수렴 이후 다시 반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이 되고 원유 가격이 안정되는 걸 본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또 유가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증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노란톡으로도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써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골드스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오일의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참 저번 주에도 그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말 나온 김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주봉을 제가 한번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주봉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현재 상승은 100불이 컨센이었고요. 100불 예. 이후에 여러분 하락폭을 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차익 매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100불에 대한 컨센을 갖고 있고 100불에선 팔 거라는 차익 매물을 던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진다면 90불이 제가 생각하고는 마진 노선입니다. 마진 노선이기 때문에 90불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에 제일 지금 현재 상승 전 저점은 90.06불인가 그래요.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100불이 상회할 것이고 100불이 넘어간다면 과거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요구감 115불 전후 가격에서 여러분 또 다른 저항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차트를 보고 맞추긴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전문가들 그리고 차트를 보는 전문가들은 기술적 분석을 좀 웬만치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 다시 조정폭, 다시 차익 매물을 던지면서 조정이 지금 현재 나왔다가 긴 꼬리 말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폭은 130불까지입니다. 시장은 150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130불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셨을 때 단기 차트로 보십시오. 일봉상 5일선 이탈하는 105불을 이제는 105불입니다. 105불 하회하지 않는 한. 그건 무슨 말이냐? 105불대에서 캔들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계속적인 상승으로 이어가되 상승폭은 130불까지 지금 현재 열려 있다. 충분히 열려 있고 충분히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다. 왜? 산유국들이 정산을 안 하고요. 그리고 오일 재고가 빠졌습니다. 오일 재고도 빠졌고 그리고 이란과의 하협 협의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는 가는데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지고도 그 다음 주에 증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 시간 동안 원유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불까지는 상승을 열어두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아, 네. 정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게 내리더라도 105달러 선을 보라고 하회해야 말씀해 주셨죠. 네. 150불달러에서 보합을 주든가 아니면 네. 105불달러에서 밑에서 조정을 주면서 연속적인 하락폭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러면 단기 추세는 조금 밀렸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조정폭이 나오고 당분간은 있다. 이렇게 또 세 자릿수의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겠네요. 제가 볼 땐 다음 주는 세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네. 상승만 안 해주면 좋고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해서 왔는데 네. 기름값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기름값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부산에서 또 서울까지 자가로 오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 모두의 또 네.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유소에 조금 싼 주유소가 있어서 갔더니 줄을 한참 서가 있었어요. 정말요. 고속도로인데. 네, 또 정부에서는 네. 유류세 인하 연장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너무나도 이 국제 유가가 빠르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기름값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방출유까지 다 풀린다고 해도 8천만 배럴. 전 세계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1억 배럴이에요. 예. 하루에 8천만 배럴 푼다 해봐야 뭐 코에 굉장히 미미하네요. 완전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50불까지도 얘기하고 네. 160불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느 포인트까지 언제까지는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분석은 얘기를 안 하니까 시장에 대한 현재 방향성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이제 그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좀 유가 얘기하다가 잠깐 또 노란톡 질문을 만나봤었는데 그럼 이어서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저번 주에 PPT를 보시면 저번 주에 이제 발표와 유가라는 겁니다. 저번 주 4515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597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 줄었죠. 반 이상 줄면서 유가가 116불까지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것만 봐도 지금 현재 저번 주에 재고량이 늘었다고 사람들이 다들 안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매도 보시면 안 돼요. 매도 보시면 안 됩니다. 단기 차익 매물만 보시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매도만 보시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고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재고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단기적인 원유 재고는 상승 그리고 조금 늘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재고는 부족분이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가 뜰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하루가 좀 달라지니까 확신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다음 주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재고 발표와 유가입니다. 주봉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 차트입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짱대 하락 이후 그리고 보합을 주면서 이번 주 굉장히 저 큰 장대는 제가 해외 선물하고 이 금융회 시장에 들어오면서 몇 번 보지도 못했어요. 팬데믹 때 마이너스 30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번 큰 장대를 보고 음봉으로 거꾸로 그리고 이번 주에 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저렇게 큰 유동성이 상승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기술적 분석에서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물론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단기 파동에 대한 하락분 물론 우리는 짚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은 꼭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흐름은 매수다. 상승이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데일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전일에 보면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 핵합의 기대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2.6% 가량 또 잠깐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영향이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합의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죠. 그럼 유가가 떨어지겠네에 대한.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5.6불에 대한 큰 저항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맞으면 빠질 수 있는 저항대입니다. 네. 조정폭이 분명히 갈 거예요. 그것을 끼어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슈를 좀 갖다 붙인 그런 붙였다고 할 수 있고 느낌이 합의가 좋아질 수도 있어야지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좋아지게 나온다면요?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10% 정도는 조정폭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 이란과 합의가 되면 그 가격대에서 10%의 조정이 나오고 그 10%의 조정의 하락분에 의한 차익 매물 그리고 매도세에 대해서 또동 그래서 조금 더 조정폭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원유는요. 네. 고유가를 계속 이어가면 산유국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우리가 2004년, 2006년도에 봤을 때 2007년, 8년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당시에 산유국들이 뭐
증산을 계속 하면서 왜 올라갔냐라고 물어보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 한창 개발하면서 전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원유, 원자재 가격을 흡수할 때입니다. 어. 그러면서 2008년 버블이 터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글로벌 맞고 금융 위기가 또 금융위기 닥쳤고. 오면서 다 빠진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올라갔던 게 2020년도에 한 번 더 유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금리와 증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금리가 17번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게이지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금리가 인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 한 부분이긴 한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증시는 같이 올라갔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상식은 금리 인상이면 증시의 하락을 얘기하잖아요. 네,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기준금리, 패드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 우리는 증시에 영향을 받아 증시가 빠진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왜? 건전성이라는 거죠. 체력이 된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때 2004년도도 네. 마찬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도 증시는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안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와 그리고 증시의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네. 시간상 짧게 설명드리고 예. 또 현재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증시는 빠질 수 있는 체력이다라는 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